요즘 육지의 보리밭만큼이나 바쁜 곳이 소금밭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소금 결정을 맺기까지 연부들은 수천 번 물을 다스리고 또 다스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시간의 열매. 영광의 천일염과 서해바다가 만들어낸 유명한 산물이 바로 법성포에 있죠. 법성포는 예로부터 전라도의 곡식과 특산물을 거둬들이고 수송하는 조창이 있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굴비입니다. 굴비, 결코 굴하지 않는다. 네, 고려 인종 때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켜 법성포로 유배를 온 이자겸이 이 조기의 맛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임금께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 귀양살이 신세이긴 하지만 결코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해서 굴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죠. 하지만 당시 이자겸이 임금께 올렸던 굴비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굴비와는 모습이 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보리굴비라는 이름이 붙여있는 옛날 굴비, 과연 보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보리와 굴비가 만나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포 굴비의 명성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자자했다고 합니다. 서해바다 어디서나 잡을 수 있었던 조기가 왜 하필이면 영광을 대표하는 굴비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법성포 사람들에겐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특별한 염장 솜씨가 있었습니다. 마치 안동에 간제비가 고등어를 절이듯 이렇게 직접 생선에 소금을 뿌려 조기를 절입니다. 이걸 섭간이라고 해요. 물에다 이거 소금을 타가지고 간을 하게 되면 영양분 손실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 법성포에서는 특수 염장 기법이에요. 이게 아가미에다 직접 이렇게 섭간을 함으로써 영양분 손실이 덜하고 굴비가 이렇게 뭐 쫄깃쫄깃한 맛을 내고. 그리고 맛있어. 간간하게 절여진 조기를 한두름씩 엮어 말리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요즘 흔한 굴비는 이 상태에서 물기만 가시게 살짝 말려 곧바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만 옛날식 영광굴비는 칠산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3개월 이상 오래도록 말려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굴비가 지난번 고구 무렵에 잡은 조기로 만든 것이죠. 굴비가 보리를 만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손끝 여문 영광의 아낙네들은 서늘한 온기 속에 보리, 굴비, 보리 이런 식으로 켜켜이 넣어 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과연 굴비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사님이 날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주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분발났어요. 그 안에 보리굴비가 예, 보리 속에
보리가 있네 진짜. 예, 들었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말린 그대로 말린 그대로 여기다 변동 넣었어요. 없이. 예, 예. 그러면 언제든지 와, 손님을 이게 굴비 진짜 냄새야. 예. 천조들의 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기다 예, 어떻게 이걸 진짜요. 보관을 하냐 저는 이거 말이야.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냉장고에 이거 집어넣다 빼서 먹어도 물기가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러죠. 우선 이 보리라는 게 보습력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습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흡수하고 또 필요할 땐 내뿜고 마치 이 황토처럼요. 예, 그래서 굴비 속에 있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덜 말랐으면 흡수하고 또 너무 말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뿜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리에는 굴비를 부패시키는 균을 갖다가 방해하는 소위 항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굴비를 보리 속에 저장해 두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리굴비를 고추장 단지 속에 박아두면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줄 뿐 아니라 고추장 맛이 굴비살 속에 착실히 스며들어 그대로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이것도 저장의 방법이죠. 고추장 굴비 장아찌. 고추장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아찌를 해놓고 이제 먹어요. 꺼내서 먹으면 이게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 살 속에 고추장이 스며들어 가지고 맛있거든요. 쭉쭉 찢어 밥 위에 얹으면 이만한 밥도둑이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굴비는 어쩌다 손님이 와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래서 등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왜 앉았는 줄 알아? 너희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앉은 거야. 자린고비 오면 무슨 생각이 나? 나 두 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요. 나 어떤 아버지가? 사람이요 막 야 이 녀석아 밤새는 거 굴비면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 먹고 싶다 그러면 침이 밥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먹진 못하고 눈으로만 반찬을 삼는 거. 자린고비가 못 먹게 하는 거보다도 그렇게 아껴 썼다는 거야. 요즘은 아낀다는 게 없지. 이는 요즘 그냥 뭐 이것도 누가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입에만 좋으면 막 먹는 습관이 있어. 그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껴 먹고 상대를 먼저 어른들이 잡숫게 하고 저희들 먹고, 근데 어른은 또 너희들 빨리 크게 하느라고 너희들 먼저 먹어라, 맛있는 고기는 너 먹어라 이러지. 그래도 아닙니다, 선생님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그지? 너 묻는 게 공허하다. 제가 손주들과 재미있게 얘기하는 동안 최은자 씨는 뜰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먼저 보리굴비를 쌀뜨물에 담가 놓습니다. 바싹 말라 딱딱해진 보리굴비를 촉촉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이제 잡냄새가 이제 없어지고 이 부드러워져요, 이 고기가. 예. 이걸 밥 짓는 소단에 그릇째 넣으면 자연스레 밥물이 넘치면서 구수하고 부드러운 굴비찜이 됩니다. 마른 굴비를 절구에 찧어 굴비 보풀하기를 만듭니다. 여러 번 두드리고 손으로 비벼 부드럽게 만든 굴비 보풀하기는 죽과 곁들여 먹으면 아주 짭짤한 게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입가심 거리를 만듭니다. 삶아. 보리밥 알을 녹말에 둥글려 끓는 물에 여러 번 데쳐내니 어느새 작은 보리알이 송리알처럼 커졌습니다. 시원한 오미자 국물에 보리알 톡톡 씹히는 재미가 아주 그만일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음식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싹 말린 옛날 굴비도 딱딱해서 바로 먹기는 힘듭니다. 반드시 어머니 손을 여러 번 거쳐야 제맛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수고를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딱딱해서 네. 두들겨야지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들겨 왔어요. 두드셨어요? 아주 알도 들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그냥 저는 이게 물 말아서 옆에 드시는 어머니가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찢어줄 예, 때 제가 찢어드릴게요. 그때 침이 이렇게 고이면서 그 정서가 그렇게 좋아요. 보리굴비를 쭉쭉 찢으니 겉과는 다른 속살이 모습을 보입니다. 자르르 윤기가 돌면서 아주 촉촉한 이렇게 그 느낌. 두들기면 잘 찢어져요. 네, 맛있게 생겼죠? 네. 일로 왔어. 찬물에 밥을 말아 굴비를 얹어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맛보는 그리운 맛입니다. 그리고 밥이 적으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있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물하고 적은 밥하고 함께 넘어가면 배가 불러지니까. 그래서 물 말아 먹는 거를 어른들이 오히려 장려하셨는데 여기 물 말아 먹다 이제 고등어 쪽이나 이런 게 한 조각 먹고 나면은 여기 기름이 동동 떠요. 예.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기름을 찾아서 여기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그 비린내 향기가 좋은지. 고기 맛이 약간 나는. 빨리 밥 떠봐. 아, 너 너무 크다. 먹어봐라. 세월이 흐르고 아저씨가 세대가 변했어도 밥 먹으라 그랬지? 보리굴비 밥도둑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리대가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옛 생각이 새록새록 고개를 듭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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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씩씩 뒤로 7, 9, 8, 7, 6, 5, 4, 3, 2, 1, 0, 땡! 찾는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사무치는 추억들. 어느새 제 마음은 순례가 되어 아련한 그 시절을 더듬고 있습니다. 못 찾겠다, 깻머리! 나 여기 있지롱! 와!
껌댕이 보리 그 서름에 슈린배를 채우던 유년의 기억들. 고된 하루의 노동을 보리밥 한 사발과 맞바꿔야 했던 팍팍한 삶의 흔적들. 가난했지만 따뜻하고 구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추억의 맛을 찾아 오늘 저는 영광의 보리밭으로 갑니다. (6월의) 들녘은 온통 황금빛 보리의 물결입니다. 보리밭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전라남도 영광 땅에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7배나 되는 광활한 보리밭이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보리 재배 면적이 넓어 보리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이렇게 튼실한 찰보리를 키워내기까지 지난 가을부터 모두들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았을까요? 부지런한 이웃과 또 듬직한 우리 애들 귀여운 손주까지 또 연기 생활 수십 년을 농부로 살았더니 모두 제 식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아이고 이 보리밭 들어오니까 옛날 고향 찾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보리밭에서 사랑도 많이 했잖아요. 보리밭 한 것은 딱 이야기하면 좋거든요. 보리 소리 다 올라올 소리 들리면서 바라보면서 끝도 없는 이 보리밭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금방 베어낸 보리로 보리 그름을 합니다. 참 옛날엔 주인에게 들킬까 마음을 조여가며 몰래 그을려 먹었는데 왜 이런 걸 먹었는지 요즘 아이들은 아마 쉽게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오늘 처음이야?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니 그때 당시에는 보리 모가지 익은 놈만 쭉 가지런히 따가지고 이렇게 꼬실러가지고 도리도리 안 가가지고 뒤에 먹으면서 입 시큼해가지고 서로 문질러주면서 장난하면서 모닥불에 재빨리 구워낸 보리를 양손으로 비비면 탱글탱글한 보리 알맹이가 나옵니다. 이거 더 비벼야 돼요. 나도 먹어볼래요. 너 먹어볼래? 그래. 자. 자, 뭐예요? 또 너도 먹어보고. 너희들 이 보리의 추억을 모르지? 아 뜨거워. 맛있다. 야 이러봐.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지? 맛있다. 옥수수보다 더 맛있다 야. 맛있다. 어렸을 때 먹고 아련한 그 추억이 이거 한 입 씹을 때 우러나오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야 이러봐. 이젠 아예 제 손으로 비비겠답니다. 한 번 맛을 보더니 구수한 보리 맛에 반했나 봅니다. 너도 그렇지 않은구나 이제. 아. 보리밭에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쌀! 못 잡았어. 그다음에 보리 못 잡았어. 쌀!
쌀 잡았다. 이건 쌀을 잡는다는 거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들 놀이에 쌀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실 알고 보면은 어려운 시절이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보리는 수확하는 것보다 타작하는 일이 더 고역입니다. 이삭을 훑어내고 도리깨질을 하다 보면 꺼끌꺼끌한 가시래기들이 옷 속에 들어와 괴롭히기 때문이죠. 바람에 가시래기며 쭉조이를 모두 날려보내야 비로소 나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겉껍질과 알맹이가 잘 떨어지지 않는 보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찢고 비벼야 밥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들은 보리절구를 원수절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많이 갈아 놓으면 쉬워. 찧어놓기는 찧어서 몰려놓기는 해요. 도구질 해가지고 몰려서 까불러서 다 놔뒀다가 아침에 이제 저녁에 또 시쳐서 이러고 밥을 해 먹고. 요즘 나오는 찰보리는 밥 짓는 과정이 간단하지만 옛날 보리는 2번을 삶아야 밥상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늘 농사일로 바빴던 어머니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보리를 삶아 바구니에 걸어두셨습니다. 땅에다 놔두면 밥이 바람이 안 통해갖고 쉬어버려. 그리고 파리 끓고 그런 게 이렇게 달아놓으면 바람 통하고 파리도 안 붙고 그래갖고 밥이 꼬슬꼬슬 이래 좋아. 그러면 저녁까지 먹어도 암살 안 해요. 물론 이 바구니는 호시탐탐 아이들 표적이 되었지요. 밭에서는 할머니들이 새창거리며 뭔가를 열심히 따고 계십니다. 깻잎인 줄 알았더니 옛날 모시적삼을 해입던 모시 이파리라고 하네요. 지금은 300호선 안에 있고 떡을 먹으려는 게 다 모습잎에서 떡만 해 먹어요. 떡에 먹고 개떡도 해 먹고 지금 다 그렇고 해요. 옷감의 재료로만 알았던 모시를 식재료로 활용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모시잎에는 식이섬유나 황산화 물질이 쑥보다 대여섯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고추고 다 들어가야 할 텐데. 모시 송편은 보통 송편보다 2~3배는 크게 빚습니다. 그런 사람은 몇시 하라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예쁘장하게 빚지 않고 왜 이렇게 투박하고 큼직하게 빚었던 것일까요? 옛날에는 배도 고프고 큰 놈 먹어야 한 날을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들고 또 하다 일이 이제 되고 피곤 오면 크게 만들어야 얼른 떡을 굴려버리지. 그래서 얼른 만들고 그랬어요.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던 떡이었기에 모시 송편에는 머슴 송편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네, 드디어 새참이 날라져 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배꼽시계를 정확히 맞추시는지 열무김치,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낸 보리밥을 모두들 개눈 감추듯 뚝딱 해치웁니다. 네,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매우면 콧물이 나오는 거. 이게 입안에서 꼬들꼬들 씹히는 맛.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료가 다 들어가서 고추장이니 참기름이니 요거고 볶았던 맛이 이거는 이제 DNA가 작용하는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 보리밥을 그 젊으실 때 많이 자신 분들은 요즘 보리밥집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냐 하는 게 옛날 질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질려버렸다. 질려버렸다 해가지고 안 가시다.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랫동안 보리는 가난한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웰빙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곁을 떠났던 보리가 다시 밥상으로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에도 보리가 등장을 합니다. 주몽이 어려움을 겪자 어머니 유화 부인이 비둘기목에 보리씨를 매달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 대신 보리를 오곡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을 만큼 중요한 곡식으로 여겼습니다. 제사나 잔치 같은 중요한 행사 때도 보리로 술을 빚어 올렸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농촌에서는 보리 타작이 한창인데 보리고개를 넘긴 농민의 마음은 이렇게 보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우리에게 보리는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온 나라 백성들이 울다 웃다 했죠. 계속되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리밥 먹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에 보리쌀을 넣지 않으면 선생께 호되게 혼이 나고 벌로 청소까지 했던 때가 지금부터 불과 30-40년 전 일입니다. 그 시절 보리는 왜 그렇게 더디 여물던지요? 목이 빠지게 보리 익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풋보리를 베어다가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아이고 보리가 연하고 맛있겠다. 다 익지도 않은 나달을 먹었으니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보리 안 익은 놈 한다고 그것이 풋보리야. 그거 왜 먹었어요? 아이 배고픈 게 먹으려고 했지. 풋보리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나달을 멍석에 펴서 살짝 말린 다음 손바닥에 풀이 나도록 밀어야 합니다. 그 옛날엔 헌 집신짝을 손에 끼고 비비기도 했답니다. 풋보리는 저렇게 칠 수가 없어. 요렇게 비벼야 이것이 그러면 다 깨져버리니까. 풋내가 날 것 같지만 가마솥에 잘 볶아내면 아주 연한 게 생각보다 맛이 좋답니다. 옛날에 해먹었던 것처럼 가마솥 하나 가득 풋보리 죽을 쏘봤습니다. 죽을 나누어 먹으며 보릿고개 함께 넘기던 새댁들이 오랜만에 밥상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느새 모두 꼬부랑 할머니가 돼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도 지나가면
그게 모두 다 추억이 되죠. 물렁물렁해. 피라노고 와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은 게 이틀 사흘도 굶고 두루놨다가 들에 가서 이러고 풀죽 가서 뜯어다가 그럼 삶아서 식구대로 먹고. 보리때조차 찌어갖고 죽 끓여 먹었대요. 보리때조차 그래갖고 삶아갖고 찌어갖고 말려서 죽 끓여 먹어서 보리가 적으니까. 그때는 그냥 밀게도 그냥 화천나게 먹지. 서해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영광에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해안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칠산바다 앞인데요. 전에는 조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영광 앞바다에는 8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의 섬이 모여있는 칠산도. 그 옛날 조기 우는 소리에 밤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곳에는 이제 조기 대신 괭이 갈매기들의 낙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는 옛날만큼 잡히지 않지만 조기들이 다니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칠산 앞바다는 어부들에게 아직 천혜의 어장입니다. 네, 보셨죠? 비용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제철 맞은 싱싱한 비용어는 횟감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기도 많이 났었고 병어를 부화하기 전에 알을 부화하기 전에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에 고기들이 나면은 좀 찰지고 맛있습니다. 칠산 앞바다를 접하고 있는 송이도. 농사라곤 손바닥만한 보리밭이 전부였기에 특히 보릿고개가 험했습니다. 그래도 소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섬마을 아낙네들은 산에서 나는 것들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곤 했습니다. 요즘 차로 많이들 끓여 먹는 둥글레 나무의 뿌리도 캡니다. 산에 가서 이런 것도 많이 캐고 저 개나리 그것도 많이 캐고 칡뿌리도 막 캐다가 그럼 두드려서 가리장만 해갖고 죽도 써 먹고 보리가리 갈아서 죽 써 먹고. 참 이런 풀뿌리로 과연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참 궁금하군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한집 귀해갖고 이런 거 산에다가 다가 산에다가 캐왔어요. 캐다가 삶아서 그 밥 밑에다가 놓고 밥을 넣으면 쪼까라도 더 많아지라고. 가장 더디 익는 둥글레 뿌리를 저며 밑에 깔고 그 위에 보리쌀을 얹으니 제법 양이 많아 보입니다. 둥글레에 보리까지 들어갔으니 참 구수하겠네요. 맷돌에 보리를 갈아서 만든 보리개떡은 그 옛날 빠지지 않던 단골 메뉴였습니다. 쌀은 오도오도고 보리로만 해서 그러고 굽는 사람은 굶고도 살고 먹고도 살고 옛날에는 그렇고 살아왔잖아.
뜰에 자란 완두콩을 따서 넣으니 맛도 좋고 양도 늘어나 일석이조입니다. 그는 퍼지게 하려면 어디로 물 받더라고. 아그들 주려고 어른 엄마들은 못 먹어. 그 시어머니 그러지라 아이고. 시아바이 다 그럼 드리려면 엄마들은 못 먹어. 두번 쪄놨어. 그런 게 포참을 넣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제는 마음껏 넉넉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아픈 추억과 그리운 추억, 보리 음식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아침부터 잔뜩 흐리더니 꾸물꾸물 비가 내립니다. 몸에 손 아파서 찍기 큰일 나네. 그 갖고 다니려면. 이웃집 새댁이 잘 익은 보리 단수를 한 통 들고 마시러 왔습니다. 이런 날은 바쁘고 고된 농사일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끼리 맛있는 걸 해먹습니다. 뭐니 해도 비 오는 날엔 부침개가 제격이죠. 얼마나 맛있는데 이는 뭐? 보리가루를 듬뿍 넣고 부추도 송송 썰어 구수하게 보리 부침개를 부칩니다. 참견 좋아하는 이웃집 할머니 잊지 않고 한마디 훈수를 둡니다. 이등이 도톰하면 부잣집 큰애기라게. 이등이 도톰하게. 이등이 도톰하게 하면 큰애기 도톰한 큰애기 말로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그 말이야. 근데 이것도 도톰하게 해놓으면 단 맛도 있잖아. 씹는 맛이. 그랬더니 지글지글 전 굽는 소리가 빗소리와 묘하게 어울리기 때문일까요? 보리 부침개가 유난히 맛나 보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 나갔던 이웃도 부침개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술 한잔 사줄게. 고맙네. 우리 마누라니 고마워. 보리 부침개 한 점에 시원한 단술까지 곁들이니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엄에 맛있는 거. 몸에 진짜로 맛나요? 우리 마누라가 따라준 게 진짜로 맛있네. 잘했어. 안사람 칭찬에 침이 마릅니다.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보리 단술은 만드는 과정이 술과 비슷해서 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먹어도 취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기가 없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보리 쉰다리와 차이가 있죠. 애들을 이제 뭐 시장에 가서 살 것이 없잖아요. 그 가져갔던 것도 없고 여름해서 애들도 주고 어른도 먹고 이제 장거리도 해주고 그랬어요. 반매면은 주로 반매 때 많이 해다 줬어요. 그러고 보면 보리는 우리 전통 음료에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식혜와 여러 가지 음식을 삭히는 데 쓰이는 엿기름도 보리를 싹 틔운 것이죠. 메가는 보리를 싹을 틔운 것이 메가입니다. 메가는 디아스테아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녹마, 다시 말해서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요. 속이 찬 사람이라든가 허약한 체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연약한 체질 같은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면은 속이 따뜻해지고 사람이 원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약 처방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몰자 씨는 엿기름을 걸러 보리고추장을 담습니다. 영광에서 나는 찰보리 가루까지 넉넉하게 들어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리에다가 이제 엿기름 물을 걸러가지고 담가가지고 걸러가지고 이 물에다가 밥통 시방 밥통이 생겨서 밥통에다가 삭화가지고 5시간을 삭화요. 그래가지고 팔팔 끓이면은 요렇게 연마냥으로 찐득찐득해갖고 맛있어요.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보리고추장은 한 번 담가 놓으면 어떤 음식이든 감칠맛을 더해주는 똑똑한 양념 노릇을 하는데요. 맛 나갔다. 처마에 매달아 놨던 보리굴비를 이 보리고추장으로 무쳐 놓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두드렸어요? 신랑 생각하면서. 아, 신랑? 신랑은 어떤데? 술 먹고 애 테니까 신랑 두드면서. 굴비 좋아하는 아들네 집에도 좀 보낼 요량으로 넉넉하게 무칩니다. 네, 간이 딱 맞습니다. 농사일이 한창 바빠 반찬 신경 쓰기 어려운 여름철. 영광 아낙네들은 보리로 두고두고 먹을 보리 집장을 담급니다. 보리 떡가루와 메주가루, 고춧가루에 무말랭이 말린 고추잎 같은 각종 채소가 넉넉히 곁들여지는데요. 이 지방만의 토속 밑반찬이랍니다. 반찬이 없을 때 밑반찬인데요. 밥을 비벼 먹을 수도 있고 상위에 항상 올라갔었어요. 옛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아버님 밥상에 항상 집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장에 그 무말랭이라든가 고추잎이라든가 그런 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요묘조모 쓸모도 많습니다. 그냥 보리밥에 넣고 쓱쓱 비벼도 맛있고 상추쌈을 먹을 때 쌈장으로 얹어도 좋습니다. 곰삭은 듯 구수한 그 맛이 여름 한철 입맛 잡는 데는 그만이랍니다. 담았을 때보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날짜가 가면서 더 곰삭은 맛이 나가지고 더 그 감칠맛이 나죠. 막 담아서보단 더 맛있어. 네. 두고두고 먹을수록. 보리를 베어낸 논에 어느새 못자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무렵이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일손이 달릴 때입니다. 보리도 수확해야지, 모내기도 해야지. 기계가 있다지만 나이 든 부부 둘이서 이 많은 농산일을 다 해내려면 허리 한번 제대로 펼 틈이 없겠죠.
논일을 하다 말고 이순복 씨는 잠시 틈을 내 집으로 갑니다. 남편 새참은 손수 챙겨야 직성이 풀리죠. 밥심으로 사는데 새참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힘을 내는 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여리한 어린 열무를 뜯어다 열무김치부터 넉넉하게 담아놓습니다. 열무가 연하기 때문에 소금에 살짝만 절여야 아삭아삭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담가 놓아도 보리밥을 비벼 먹느라 금방 돈이 납니다. 맛으로도 영양으로도 열무와 보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특유의 맛을 살려주는 환상의 콤비죠. 마치 이순복 씨 부부처럼 말입니다. 번거롭고 힘들다 보니 요즘은 새참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집도 있다지만 눈두렁에 적하니 걸터 앉아 먹는 보리밥 맛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열무김치 넉넉히 올려 보리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하루 종일 구부려 일을 해도 탈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배고프던 시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보리. 하지만 우리는 왜 오래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왔을까? 참으로 고마운 보리인데. 옛날에는 맛있게 먹었죠. 무슨 쓴 것 딴 것이 없었어. 그냥 시집 온 게 식구는 많고 저 밥을 이러고 이런 그전에는 이러고 밥그릇 작기나 했다. 이러고 저 외밥그릇 큰 놈 옛날 밥그릇 그놈으로 밥을 이빠이 이러고 담아줘. 그러면 그놈도 어째 그리 만났던고. 맛있어 그냥. 옛날에 다 어르신들은 장사였어다. 이 보리밥만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쌀만 먹고 보리는 별로 안 먹고 그런 게 뭐 병이 많은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병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 나는 뜨끈뜨끈하고도 달짝지근한 보리밥이다. 남도 끝에 툇마루에 놓인 보리밥이다. 금이 가고 이가 빠진 황토빛 톡사발을 끼니마다 가득 채운 넉넉한 보리밥이다. 흙 묻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보리밥이다. 네, 이렇게 알찬 알맹이를 품고 있지만 이 잘라보면요 속은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처럼 자신의 몸을 비우며 온갖 에너지를 응축시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즘 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힐링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음식 중에서 우리를 힐링해 줄 음식, 무려 1만 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우리 밥상을 지켜온 것이 바로 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리가요 요즘 우리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밥상에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 올려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